인수위원회가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이후 분양 일정을 미룬 단지들이 속속 분양 계획을 내놓으며 이달 전국에 2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금융지주들이 올해 1분기에도 예상 순이익이 4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통업계 강자로 불리는 롯데, 신세계 등이 잇따라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며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 또 대출 규제 등의 영향에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었죠. 인수위원회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자 매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5만 1,585건으로 10일 전보다 1.3%가량 늘었습니다. 서울의 주택 매물은 작년 9월 말 3만 6천여 건까지 줄었습니다. 이후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성에 집을 처분하려는 수요가 생겨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고 늦어도 5월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가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는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려면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금천구, 성동구, 강서구 등에선 인근 공인중개사의 매도 문의가 늘고 있으며 실제 매물은 금천구가 4.7% 늘었고 성동구 4.6%, 강서구 4.4%, 구로구 3.9% 등 각각 매물이 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완화 때는 전월세를 주고 있는 집을 먼저 팔게 되는데 임대차 기간이 사실상 4년이라 실수요자들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수요층이 제한적이라 가격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매물이 3% 줄었고 종로구, 서초구, 강동구 등도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투자 목적인 중저가 주택을 처분하고 고가 주택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줄어든 겁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유세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얼마나 완화할지 결정한 이후 처분 여부를 선택할 다주택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신주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 양도인 택지를 주택 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순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주나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토지주가 공급 1순위 대상이 되고 공람일부터 역산해 땅을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는 2순위 공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국토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이들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전국에 2만 가구 이상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사전 청약 공급 등의 변화로 2분기 분양 시장은 이전에 비해 조금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앱 직방이 지난달 분양 실적과 이달 분양 예정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26,452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이 지난달 초 조사한 3월 분양 예정 단지는 59개 단지, 총 34,559가구였으나 실제 분양이 이뤄진 곳은 40개 단지, 총 19,616가구였습니다. 예정 물량의 약 57%만 분양된 겁니다. 업계에선 지난달 9일 치러진 대선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룬 단지들이 이번 달에 분양 계획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성수기와 함께 또 선거 이후에 이제 마케팅 일정을 잡기 훨씬 양호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정책 변화, 특히 신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든지 공급 정책과 관련된 로드맵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 물량이라든지 또 수요자의 청약 시장에 대한 적극성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선보이는 신규 단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수도권에서 9,051가구, 지방에선 17,40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경기도가 6,755가구, 지방에선 경북이 3,602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지난 1분기보다 2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금융지주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직원들의 성과급도 역대급으로 챙겼는데요. 올 1분기에도 예대 마진에 따른 수혜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등 4대 금융의 올해 1분기 예상 순이익은 4조 3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4대 금융 중 우리금융이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순이익 증가폭이 12.2%로 전망되면서 순이익도 8,066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KB금융은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1조 3,750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신한금융 역시 5.5% 증가한 1조 2,571억 원, 하나금융은 0.9% 성장한 8,600억 원의 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융그룹들의 이 같은 실적 향상은 예대 마진에 따른 이자 수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새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확대 등 대출 여건이 좋아진 점도 이자 이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지난해 4조 4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여신 전문 금융회사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123개 여전사 당기순이익은 4조 4,562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73.8% 증가한 규모로 이 가운데 고유 업무 순이익은 전년보다 9.1%가 늘어났고 이자 수익과 유가증권 수익도 각각 12.3%, 69.6%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상승 등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여전사들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5G 가입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인데요. 기술이 대중화 국면에 접어들며 메타버스와 로봇 등 혁신 산업으로의 확장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2,228만 명, 작년 11월 첫 2천만 명을 넘어선 후 석 달 만입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5G 1,000만 가입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어 KT 656만 명, LG U+ 475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통 3사의 5G 커버리지 평균 역시 19,044제곱킬로미터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3사 평균 다운로드 전송 속도도 16% 빨라졌습니다. 통신 3사의 올해 화두는 5G 기술 기반 글로벌 진출입니다. 먼저 SK텔레콤은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대만 타이완 모바일 등 글로벌 통신사들의 5G 네트워크 기술을 전수하는 등 5G 한류를 확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3대 넥스트 빅테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는 방침입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지속적인 5G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 확장을 통해서 올해 초 5G 가입자 1,000만을 돌파하였으며 앞으로 3대 넥스트 빅테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AR과 VR 등 메타버스를 주력으로 새로운 기회 발굴도 나섭니다. KT는 미디어 콘텐츠 컨트롤 타워인 스튜디오 지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대체 불가능 토큰 등 가상자산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 암호화폐를 통한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를 확대하고 LG U+는 가상오피스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최근 차기 정부가 5G 전국망 고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5G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혁신 산업 생태계는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K-뷰티의 위상이 많이 약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며 전체 수출 실적이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위기 극복을 위해선 한국산 제품의 원산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화장품 수출이 3개월 동안 역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17%가량 떨어진 7억 1,2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 수출은 2020년 6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9월째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실제 작년 2월 수출 실적은 사상 첫 8억 달러를 돌파하며 파죽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와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이 전체 실적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83조 원, 유통 소비재 중 점유율이 최초로 1%를 돌파했고 화장품 소비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K-뷰티의 위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뭘까? 중국 내 자국산 사용 마케팅이 확산하고 있고 화장품 관련 법규 시행에 따라 한국 화장품 기업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어 국내 화장품 기업이 판매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화장품은 아직도 그런 반전을 못 올라왔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이 절대적인 뭔가 우위가 있을 때 친환경 소재로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거나 정말 기능적으로 코로나 등 물리적 수출 저해 요인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수출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화장품의 원산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유통업계가 잇따라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통 공룡인 롯데, 신세계, CJ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 유통 강자들이 일제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주 차원에서 바이오 헬스케어에 직접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700억 원을 들여 롯데 헬스케어 법인을 설립하고 종합 건강관리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여기에 메디컬 영역까지 확장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나서고 이와 함께 건기식 개발과 실버타운 사업도 추진합니다. 신세계그룹도 바이오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마트는 지난달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기업 고바이오랩과 건기식 합작법인 위바이옴을 설립하고 고바이오랩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동시에 이마트는 위바이옴에 별도 투자도 단행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건기식 사업에도 뛰어듭니다. CJ는 레드바이오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7월 CJ 제일제당을 통해 생명과학 정보기업 첫랩을 인수, 올해 1월 CJ 바이오사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CDMO를 양대축으로 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국내 헬스케어 시장은 오는 2030년 약 450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헬스케어 바이오를 5대 메가테크 분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업 전반에서는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내연 기관차 종식을 가속화했고요.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지금 이미 급성장했고요. 앞으로도 급성장이 기대되고 전망되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핵심 부품 배터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코스피 상장사 금양의 박순혁 이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터리 이제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많은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의 완성차 제조사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휘발유가 아니라 배터리로 움직이는 만큼 중요성이 뭐 100%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배터리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일단 이제 전기차 중에서 그 원가에서 배터리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이상 되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동차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엔진 이거를 만드는 게 그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제일 핵심인데 이제 그 핵심을 넘어가는 거니까요. 배터리 쪽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주는 전기차 회사들이 넘고 실제로 이제 돈은 배터리를 만든 회사들이 버는 이제 뭐 그런 구조. 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전체 차 중에서 한 40%에서 한 70% 정도 대체할 걸로 이제 그 연구기관들마다는 좀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한 해에 1억 대 정도 보통 자동차가 팔리니까 한 해 이제 4천만 대에서 한 7천만 대 정도. 그 중에서 이제 한 30%에서 한 50% 정도를 우리 그 K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보면은 그게 지금 배터리 대당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배터리가 진짜 비싸요. 진짜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천짜리 차 같으면은 이제 거기서 2천은 배터리니까요, 40%.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대충 해서 이제 한 500조 원 정도가 이게 이제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기여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그 반도체 산업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업인데 예, 그게 이제 한 해 매출이 한 3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능가하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이제 그런 거니까 이게 진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딱딱 떨어지네요. 예, 딱딱 떨어지죠. 예. 근데 반도체가 300조, 한 350조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커진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조선 반도체 뭐 이 정도 해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더 선봉장이 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보여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그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건 한 반 정도만 맞는 얘기고. 반만. 예. 배터리가 없었으면은 배터리에 이제 성능 개선이 없었으면은 전기차 시대가 안 열렸을 거니까요. 그렇겠네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에 한 9배 정도, 9분의 1 정도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제 K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단연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이뤄낸 거니까 사실은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데서 이제 테슬라가 절반의 공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K 배터리 업체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머스크가 혼자 다 한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도 뭐 결국에는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배터리를 얹어야지 가는 거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나 인포테인먼트는 다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요. 주로 배터리 K 배터리 많이 사용하지만 어떻게 주로 사용하고 어떤 것들을 사용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배터리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뭐 삼원계하고 이제 LFP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좀 어려워요. 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배터리 그러니까 그 양극재 이제 쪽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리튬하고 산소는 항상 이제 양쪽에 들어가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원소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LFP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 L이 리튬이고 FP가 이제 인산철이고 그러니까 뒤에 산소가 사실 빠진 거예요. O가 빠진 거네요. O가 빠진 거고 NCM이라고 할 때는 이제 앞에 리튬하고 뒤에 산소가 사실 빠진 겁니다. 그럼 LNCMO예요, 원래는?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배터리는 이제 그 LCO라고 리튬, 코발트, 산소
요 배터리에서 이제 파생돼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코발트 자체가 워낙 가격이 비싼 원자재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좀 코발트 비중을 좀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양극재 업체들 뭐 예.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코발트 비중을 줄여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또 이제 성능을 좀 개선되는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나온 게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원계, 그 NCM이나 NCA 같은 거. 예. NCM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발트에다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망간이고요. 대체된 예. 거고 이제 NCA 같은 경우는 코발트가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예. 이제 대체된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앞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는 이제 4원계라 그래갖고 NCM에다가 이제 알루미늄 붙여서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걸로 지금 방향이 잡혀져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NCM이라고 우리가 3원계라고 들었던 게 세 가지 3. 그러니까 원소가 들어가는 건데 예, 예. N이면은 N은 니켈, C는 코발트, M은 망간. 그래서 NCM. 예. 쉽게 얘기하면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예, 예. 그 알루미늄의 역할이 있다면서요? 예, 알루미늄이 이제 그 원소 자체가 예. 상당히 좀 안정적이어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화재 위험 계속 이제 발생하는데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사원계 같은 NCMA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NCM에다가 알루미늄을 추가를 시켜서 이제 화재 위험을 더 이제 그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럼 그런 비싼 역할을 하는 코발트를 조금씩 빼내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기술력이 지금 가고 있다. 예. 요 얘기는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더 나오실 거잖아요. 예, 더 나와서 자세하게 이게 왜냐면은 말씀드리도록 한 번에 이 부분을 정리하기가 저희도 기자들 입장에서도 예, 이걸 예. 어떻게 풀어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오늘은 NCM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원계하고 저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인산철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NCM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예, 예.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주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일단 이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니켈 때문이 아니고 니켈이 엄청나게 근데 급등했잖아요, 예.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좀 떨어져서 예. 예.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초 대비해서 지금 한 2배 정도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은 아, 니켈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예.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니켈하고 경쟁하는 게 그 LFP 철이니까 철 가격도 지난 1년 동안에 많이 2배가 올랐죠. 2배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 그 예. 수급 자체는 지금 저희 업계 내에서는 이제 니켈의 수급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딸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이제 원자재는 리튬입니다. 아, 실제는 리튬이 쇼티지인데 시장에서는 쇼스케지 때문에 니켈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예, 게 상대적으로 나타났나 좀 보네요. 예, 부각됐던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니켈이 양극재 차지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좀 그 가격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이제 원소였어요. 비싸기도 예, 예. 하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리튬은 상당히 좀 가격이 쌌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리튬 자체가 쓰이는 데가 그 배터리 이런 쪽밖에는 사실 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덜 알려지기도 했고 이제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그 CATL의 이제 CATL 같은 경우에 리튬 1위 회사죠. 그게 이제 리튬이 부족해 갖고 이제 멈추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만드는 실제로 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여쭤보겠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낼게요. 많은 분들이 니켈하고 리튬하고 어떤 게 중요하냐 막 궁금해하시는데 리튬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리튬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아, 예. 리튬 더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그 니켈은 이제 대체재가 있는데 예. 니켈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이제 인산철로 바꿔서 하면 되지만 리튬은 없으면 아예 못 만드는 거니까요. 대체재가 없구나. 예, 일단 리튬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이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만드는 배터리 양이 한 10배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니켈 쪽은
그 스테인리스 강 그거 이제 만들 때 주로 많이 쓰고요. 그게 한 3분의 2 정도 쓰고 실제로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는 니켈은 한 10%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배 정도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2배 정도만 이제 니켈은 더 채굴 하면 되는 거지만 니켈은 지금도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50% 정도가 돼요. 그 얘기는 앞으로 10배 정도 배터리가 증가한다고 보면은 이제 5배 정도 더 채굴 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많은 게 리튬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광산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주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21년 정도만 해도 이게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차 한 대당 보통 이제 니켈이 한 42kg 정도 들어가고요. 리튬이 한 40kg 정도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코발트가 한 6kg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계산해 보면 21년 초 기준으로 해서는 대당 한 니켈이 한 88만 원 정도 들어가고 반면에 이제 리튬은 한 38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니켈이 훨씬 더 중요한 원소였는데 지금은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리튬 가격이 10배가 오르면서 지금은 가격이 완전 바뀌어 갖고 차 한 대당 그 순수 리튬만 360만 원이 들어가고 니켈은 163만 원. 한마디로 리튬이 지금 중요도가 과거에 비해서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체제가 없고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보하는 전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전쟁이 펼쳐질까라고 예측할 게 아니고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이사님, 박순혁 이사님, 저희가 시간이 없거든요. 어차피 또 나오셔갖고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요. 다음에 나오실 때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리튬 관련해서만 우리가 뭐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박순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